하지 않을까 사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값지. 탑지가 원래 분리가 돼요? 이 분리가 안 돼서 물어보신 거예요. 비전이랑 화통을 좀 다 우리가 좀 너무 붙어 있나 해서. 네? 다른 애들도 다 미적 화통 같이 하는 거. 아니요? 저만 이거 둘 다 주는 너는 둘 다 하는 친구랑 둘 다 중에. 다시 자 시작할게. 일단은 오늘 스케줄 잠깐 말하고 오늘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1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그냥 이제 선생님이 어떤 친구를 벌써 한 바퀴, 그러니까 제가 복습하라고 준 거를 다 끝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걸 드는 친구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제 잘 따라왔으면 거의 막바지일 거야. 그 복습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못하는 친구는 당연히 먼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복습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뭔가 또 뭐 다른 학원에서 이미 시작을 했대요. 막 초조한가 봐. 여러분들 초조해하지 마세요. 오늘 막상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별 것도 없고 잘 들어보시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진짜예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순서는 여기 제가 알기로 확통이 조금 더 인원수가 많아. 쪽수로 인해서 확통 먼저 할게요. 자, 확통을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미적분을 2교시 할게요. 한 시간씩만 할게요. 1시간씩만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숙제를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이제 아직 복습 다 안 끝난 친구 걔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요즘 시간 많잖아. 민혁아. 근데 뭐 학교에서 뭐 놀기밖에 더 해요? 놀면 뭐하니? 준비 풀어야지. 이제 여러분 고3이니까 딱 6개월만 죽었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6개월 뒤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질문 없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확통 친구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빈이도 확통이죠? 네. 수빈이는 혹시 여기 일단 책 위에 올려놨는데 아까 문자 보낸 대로 오늘부터 좀 선행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수빈이가 요즘에 좀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복습이 잘 됐나를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요 한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렙 이게 실제로 책 2권인데 일단 만렙 AM이라는 책을 먼저 쓸 거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베이직센이라는 책인데 그거를 나중에 쓸게요. 일단은 이 두 책은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시는 책일 건데 제가 좋아하는 조합인 게 날선용이 또 없어. 날선용이 없어서 못 쓰는 거고. 자, 만렙 AM 요 AM이 계산책입니다. 베이직센은 계산 반, 유형 반, 반반. 그리고 아마 좀 말하자면 요 책 끝나고 나면 확통은 조금 복습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확통은 양이 좀 작다 보니까 복습 한번 하고 곧바로 수능 특강 들어갈 거예요. 미적분은 아마 거의 바로 수능 특강에 들어가야 돼서 애초에 준비할 때부터 교재가 2권이잖아. 미적분은 한 권은 계산책, 한 권은 유형책이야 그냥. 만렙 PM이 유형책이에요. 넘겨보시면 뭐 RPM 다 비슷한 책입니다. 아시겠죠? 자, A 해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은 막 목 참으면서 막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 쓸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여기 위에 자, 확통 시작합니다. 실반 안 보이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후행학습, 그러니까 확통하는 친구들은 고1용 복습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확통책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무슨 순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통이라는 책을 하시기 전에 글쎄요, 뭐 다른 학원에서는 뭐 그냥 바로 시작했대요. 할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 바로 시작했는데 순열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사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순열을 다 설명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절대로 버린 시간이 아닌 거야. 자, 이제는 대충 순열이 뭔지 아시죠? 자, 순열이란 걸 우리가 배우고 왔는데 자, 이번 페이지의 제목은 자, 오늘 원순열 끝내드리겠습니다. 1시간 컷 가능.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 이해만 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순열의 종류가 하나. 원순열이라는 내용인데 혹시 여기 위에 보시면 공간 하나 있죠? 여기다가 한번 살짝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가 말한 적 있지만 학생 때는 확통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 이게 맨날 확통이란 파트가 풀 때마다 새롭고 풀 때마다 자신이 없더라고. 이제는 물론 지금도 가끔은 자신이 없는데 지금은 좀 자신이 있어요.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느낌이 중요해. 자, 느낌이 중요한데 하나 짚고 갈게요. 위에 필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고1 때 순열을 배웠고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순열의 종류를 몇 가지 배워요. 총 3가지를 더 배워요. 첫 번째가 원순열이고요. 미리 말했죠. 다음 내용이 중복순열. 그 다음 내용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총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를 그냥 공부하지 말고 약간 이해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순열부터 복습을 잠깐 할까요? 순열의 기호를 NPR이라고 씁니다. NPR.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아마 영상을 본 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1 때 설명했던 방식대로 갈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 1번이라고 쓸까? 자, 내가 고1 때 저랑 있으면 이게 NPR이잖아. 이 3군데의 역할이 먼저 있거든요.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혹시 여기 N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이 기호 쓸 때 N 자리가 무슨 자리야? 약간 뭐를 넣은 자리예요? 보통 전체라는 걸 넣어요. 전체. 근데 고1 때까지는 그냥 전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확통 배울 때는요. 전체를 좀 구분할게요. 서로 다른 전체 몇 개, N개라고 하겠습니다. 저기가 N자리가 전체가 들어갈 자리예요. 서로 다른 걸로. 서로 다른.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R자리는요. 자, 무슨 자리다? 자, 저 R자리가 뽑기 자리야. 예를 들어 그런 문제 있잖아. 뭐 5명이 있는데 뭐 3명을 뽑아서 R자리가 3인 거거든요. 자, 다시 요 자리가 뽑기 자리인데 자, 이렇게 쓸게요. 서로 다른 R개를 뽑자는 거예요. 자, 저기가 이제 전체랑 뽑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P. 자, 마지막에 이제 P를 쓴다는 거는요. 여러분 혹시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뭔지 알아? 동일아? 뭐라고 했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순서란 말을 써야 돼요. 순서. 어떤 식으로 일렬로 배열하는 거래요. 그거는 순열의 한 종류일 조합은 거고 순서 상관없는 거고 순열은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그 말을 쓰겠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게 뭐다? 네, P라는 거예요. P를 쓸 때가 뭐냐면 순서가 중요할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일렬로 배열 뭐 이런 것도 있고 말했잖아. 뭐 또 뭐 있죠? 뭐 자연수 만드는 거, 세 자리 자연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게 P라는 거예요. 다들 이 정도로 복습했잖아요. 맞아? 자, 혹시 뭐 문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원순열 들어갈게요. 원순열은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자, 원순열. 자, 순열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순열과 달라진 게 뭔데요? 이름 다르죠? 원. 자, 이제 원순열은요. 사실 원이 붙었는데 보통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 서클 떠올리죠. 서클. 네. 조용해서 원. 근데 실제로 문제 중에서 아마 다음 장인가요? 실제로 원이 나오는 문제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자, 필기할게요. 자, 이 원은요. 사실 그 원보다는 다들 영어는 좋아하잖아. 수학은 싫어해. 로테이션, 로테이션 맞나? 자, 회전할 때 원자예요. 회전.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중에 원심력 알아? 그게 뭐죠? 이 물체가 막 빨리 돌면 이게 무슨 힘이 생겨요. 원심력.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이만. 그 회전할 때 그 원자야. 저 원이. 즉 지금부터 오늘 밑에 문제들은요. 상황이 약간 회전이 가능한 상황들이 나와요. 뭔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럼요. 자, 여기 위랑 비교해 보시면 1번 원순열도 전체는 나옵니다. 이거는 땡땡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고. 두 번째 뽑기. 원순열도 뽑기는 나올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뽑을 건데 달라진 게 뭐라고?
여기 있는 3번에서 순서가 원래 중요했고 일반적인 순열은 여기가 일렬로 배열이었잖아. 근데 얘도 역시나 3번이라고 쓸게요. 얘도 순서는 당연히 중요해요. 왜? 순열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다? 일렬로 배열하잖아요. 이제는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회전이라고 했지. 약간 여러분들이 회전 가능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는 게 원순열 파트예요. 회전 가능한지. 쌤 얘는요 뭐 이런 기호 같은 거 없나요? 얘는 참고로 따로 기호는 없어요. 그냥 저런 기호는 따로 없는데 보통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써있는 약간 공식 같은 거 하나 써드리자면 보통 책에는 이렇게 써있긴 해요. 뭐 n분의 n팩이다. 근데 저걸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문제 못 풉니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왜 저렇게 쓰는지를 이해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한번 지울게요. 자, 일단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이야. 원순열은 순열은 순열이야.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다? 뭔가 회전이 되는 상황이 나와요. 밑에 문제 보시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간단히 들어볼게. 예시를 보시면 약간 좀 더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자, 칠판 지울게요. 칠판 지우개가 수명을 다하인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복습할 때 나왔던 간단하게 순열 관련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자, 순열 관련 문제입니다. 잘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12월까지 하는 친구도 있는데 딱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어디서 하도 상관없다고요. 대신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순열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자, A, B, C 3명이 있는데 3명을 단순히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냐. 자,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냐. 자, 이 문제 정답 몇 가지야? 이거 여러분들 기호도 하나 있잖아. 뭐라 쓰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3팩입니다. 3팩.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 못 한다는 거야.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제 내가 지난주 내내 했던 게 다 무산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그 복습을 안 했으면 이 설명을 또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 안 하겠다는 거예요. 3팩입니다. 3팩. 그리고 계산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6가지죠. 자, 제가 말 나온 김에 고장 6개거든요. 한번 노가다 해볼까? 자, 노가다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6가지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 경우, 자, A, B, C 있죠. 두 번째 경우 A, C, B. 세 번째 경우 B, A, C.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B, C, A. 다섯 번째 경우 C, A, B. 여섯 번째 경우 C, B, A. 힘들었다. 6가지죠? 이거 맞나? 이 6개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밑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원순열 관련 문제입니다. 자, 원순열 문제는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 이런 말이 나와.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혹시 밑에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자, A, B, C를 자,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 배열하겠대요? 자,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나와요. 원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원순열의 그 원이 근데 원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다음 장의 그림 중에 원이 안 나오거든요. 원순열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이 되는 그런 원탁에다가 배열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위에다가 적으세요. 자, 이거 먼저 이해해야지 왜 그렇게 푸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 지금 제가 6가지 녹아달았잖아. 제가 지금부터 저 6가지를요 바로 밑에다가 이 원형, 자, 이런 원탁에다가 한번 앉혀볼게요. 잘 봐. 일단 기준은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약간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자, 첫 번째 A, B, C를 제가 이렇게 앉힌 겁니다. A, B, C. 두 번째, 자, A, C, B 이렇게 앉힐게요. 칼이 좁네. 자, 그 다음에 B, A, C 이렇게 앉히겠습니다. 그리고 B, C, A 자, 이렇게 앉힐게요. 그리고 C, A, B 이렇게 앉히겠습니다. 그리고 C, B, A 이렇게 앉힐게요. 자, 이렇게 앉힌 거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는 정답이 6개였잖아. 일렬로에서는 6개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원형에서는, 원탁에서는 과연 이 6개가 다 다르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봐야 되냐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원순열에서는 봐봐. 지금 얘네들은 원탁이니까 회전이 가능하지. 회전이 가능할 때 겹치는 거는 한 개로만 세겠다는 거야. 수빈아. 다시. 회전이 가능할 때는 겹치는 걸 한 개로만 볼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그림 있잖아. 자, 1번이라 부를게요. 혹시 1번이랑 똑같은 그림 없을까요? 돌렸을 때 같아지는 거. 4번. 일단 자, 4번, 여러분 자, 4번은요. 돌리면 저 1번이랑 똑같은 거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왼쪽으로 하나씩 다 옮기면 4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없을까? 5번. 자, 5번도 여러분들 요 1번 그림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돌리면 5번 그림 나오잖아. 자, 원순열에서는 이거를 한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순열. 이게 지금 하나예요. 원탁에서는. 다시. 그럼 자, 얘네 3개 있잖아. 얘네 3개. 그리고 얘네 3개도 원래는 달랐는데 여기서는 어떨까? 같은 걸로 보자는 거야. 그게 원순열 문제예요.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얘 지금 총 몇 가지예요? 2가지. 얘는 2가지다. 가 정답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정답이 2가지예요. 근데 이 2가지 저희가 문제 풀 때마다 노가다 할 수는 없잖아. 이 2가지가 어떻게 나온 2가지인지를 지금부터 뭐 공식 같은 건가 소개해 드릴게요. 원순열의 기본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순열 먼저 배웠잖아. 보통 여러분들 일단은요, 순열을 먼저 구한다는 거야. 3팩. 자, 요 3팩은 뭐야? 이론상 3명을 배열한 거 6가지지. 그리고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어차피 이것만 잘 구하시면 돼요. 앞으로 저희는요, 여기 밑에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보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 밑에다가 보정을 좀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 뭘로 부정할지가 문제마다 다른데 보통 자, 이 자리에 뭐를 쓰는 줄 아세요? 자, 이 자리에 뭐를 쓰냐면 회전에서 같아지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다시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회전에서 총 몇 개가 똑같아져요? 3개가 똑같잖아. 이 3개를 하나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이렇게 나누기 3으로 해요. 왜? 그냥 3팩으로 세면 6개를 다르게 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3번이 똑같은 게 나와. 3개가 반복이 돼요. 그렇기에 나누기 3으로 보정하시면 이게 정답이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는 거야. 2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보정을 하는 게 이제 원순열 파트예요.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나누기 얼마를 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를 할지가 이제 어떤 도형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자, 그게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그냥 나누기 여기가 3이라고 3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린다고 쳤을 때 같아지는 게 몇 개인지를 체크해 오셔야 됩니다. 자, 요거 연습하시면 내용 설명 끝. 확통은 쉽다는 이게 다예요. 자, 내용은 이게 하나 단데 케이스마다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뭐 말은 다 했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자, 써야겠다. 자, 6개를 너무 뜨뜻하면 또 돌리잖아요. 자, 6개를 자,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야. 자, 혹시 이거는요, 성중아, 정답 뭐라고 쓰면 좋을까? 120. 일단은 자, 한번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6개를 그냥 배열하는 건 6페이지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나누기 얼마를 할지 싸움이라는 거야. 원순열. 나누기 얼마를 할까? 그런데 이 나누기 얼마짜리는요, 뭐를 확인하라고? 얘를 돌렸을 때 몇 번 같아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원탁은요, 잠깐 그려볼까? 일반적인 원탁이 6명 이런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별만 없으면 이런 간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 변수는 없어요. 자, 얘는 여러분 봐봐.
얘를 돌리면 총 몇 번 같아질까요? 6번 같아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기준 잡아드리면 여기가 A인 경우, 여기가 A인 경우 셋, 넷, 다섯 몇 번? 6번 똑같은 게 있다는 거야. 자, 이 경우는 나누기 6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누기 6의 행위가 뭐냐면 그 6개를 한 개로 오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정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원순열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계산은 여러분들 요게 이제 5팩이잖아. 5팩이고 요게 1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야. 뭐 2번도 마찬가지 문제. 한번 해보실까? 자, 5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뭐 똑같죠. 뭐. 그러니까 보통 대표 문제가 원형으로 배열한다 이런 문제예요. 근데 자, 그래서 외우실 때 원순열은 원이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당장 다음 장부터 원탁이 아니라 이상한 탁자가 나와요. 막 직사각형 모양 탁자가 나오고 이래. 근데 제가 하는 말만 꼭 명심하시면 자, 우리 지환님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옆에 강의대가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1시간 만에 가능하다는 게 이런 내용이야. 확통은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유형들을 푸는 거예요. 일단은. 자, 예를 들어 윤여가 이번에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한 건 몇 가지일까? 자, 식은 뭐라고 세울까요? 5분의 5팩. 이해는 되는 거 맞나요? 사실 원형이란 건 사실 그냥 변수가 없잖아. 원형은 그냥 그 개수만큼 겹치면 생깁니다. 5개면 5개 생겨요. 이렇게. 자, 계산하시면 4팩이니까 2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어린이들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자, 이거 동현아. 일단 식으로서 뭐라고 쓰면 될까? 4분의 4팩. 얘도 4팩인데 원탁이면 그냥 4개만큼 다 겹친다는 거야. 원탁은 변수가 없잖아요. 탁자 모양 바뀌면 변수가 생깁니다. 사람 수가 4명이라고 4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탁자가 바뀌게 되면. 자, 얘 계산하시면 3팩이니까 6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가볼까? 자, 이제 이런 게 재밌다는 게 우리 얼마 전에 복습할 때 여러분들 순열 관련 문제 중에서 이용 문제 기억나?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자, 복습을 시킨 이유인데 다 힘들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잘 봐. 자, 4번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2명과 4명을 자, 고1 때랑 달라진 거 원탁에 앉힐 거예요. 원탁 원순열 문제라는 거야. 보정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라고? 여학생들끼리 이웃하게 앉히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이웃 문제 풀어봤지? 다들 그 전략은 암기하셨나요? 네. 지원아? 자, 다들 이웃 전략을 암기했으면 그 전략을 쓰되 원순열 보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한번 상황을요, 그림으로 살짝 보여줄까? 잘 봐. 여학생 2명을 앉힐 건데, 요게 이웃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앉히란 얘기죠. 남학생 4명은 이렇게 뭐 적당히 이렇게 앉으시면, 여러분, 자, 요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거 맞나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잖아요. 이웃. 자, 이웃의 전략이 성주가 뭐였지? 말로 설명할 수 있나? 분명 자리 바꿔주고. 자, 이웃한 거의 전략이 뭐예요? 자, 이웃하는 걸 몇 명으로 봐? 하나. 한 명으로 보고 배열을 먼저 했었죠. 그리고 곱하기 뭐 해주게? 쟤네끼리 바뀌는 고정하잖아. 그거 하시면 돼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자, 이웃의 전략과 원순열을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얘를 한 명으로 보시면 현재 총 몇 명 있는 거야? 5명을 원탁에 먼저 배열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고1 때랑 달라진 거는 고1 때는 그냥 5팩이잖아. 근데 이게 원탁이니까 나누기 뭐 해줘야 돼? 이게 원순열 보정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웃에서의 얘네들 자리 뭐 해줘야 돼? 최인자랑 곱하기 얼마예요? 여기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해야 돼요. 앞에 있는 키워드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거에다가 이번에 배우는 원순열 끼얹는 거예요. 다시. 자, 우리가 배운 전략이 저거잖아. 자, 이웃하는 걸 한 명처럼 보고 배열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보정을 들어가요.
근데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원탑이 안 치는 거라 이거를 돌릴 타이밍에 원순열 보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5페이지가 남는 게 5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보정 또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돼요? 또 해볼까? 자, 밑에 5번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밑에 5번 문제. 그러니까 저는 원순열 설명은 다 했습니다. 원순열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열에다가 원탑, 그러니까 회전 가능한 상황을 끼얹어 버려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만큼은 회전했을 때 같아진 걸 한 개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수가 줄게 되는 거야. 돌렸을 때 같은 게 있어요. 돌렸을 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원탑이라 변수가 없는데 다음 장부터는 변수가 생기며 그런 것도 잘 피해 가시며 생각보다 할 건 없는 파트예요. 자,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고백할까? 학생 때 원순열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저한테 설명 이렇게 안 했어요. 인강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아무튼 뭐 설명은 난 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냥 순열 관련 내용, 순열 관련 내용. 그건 너무 순열 관련 문제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A, B를 포함한 7명을 어디에다가 원형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고1 때는 일렬로, 여기는 원형으로야. 아, 원순열이구나. 보정 들어가야 됩니다. 돌릴 때. 그리고 A, B 이웃해라. 자, 이웃 전략이 뭐라고요? 한 명으로 보는 거니까 6명 있는 거잖아. 자, 이 6명을 배열하는데, 자, 그냥 이렇게 쓰면, 봐봐. 그냥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어디에 배열한 거야? 어떻게 배열한 거야? 이건 지금 일렬로 배열한 거예요. 자, 원형으로 배열이며, 여기다가 나누기 얼마? 6. 자, 이 6을 왜 나눈다고요? 겹치는 6번만큼 겹친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한 개로 보겠다는 거야. 이게 원순열 보정입니다. 공식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곱하기 뭐도 해줘야 돼. 이웃 관련 보정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음 장 가볼까? 자, 저는 오늘 1시간 정도만 할 예정이라.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단데. 다음 장 가보시면 뭐 6번은 같은 문제니까 뭐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자 7번 문제. 자, 이거는 이번에 신상입니다. 자, 요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는 본 적이 없는 상황이야. 왜 그렇다? 자, 읽어보시면 당연히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어요? 7번 문제.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상황이 나오면 우리 이웃 처음 배울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케이스별로 전략을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고. 자,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2명을 원탑에 앉힐 겁니다. 원순열 문제입니다. 보정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마지막에 사건인 거다. 여학생끼리는 뭐 하래요? 뭐 하래요? 마주 보래요. 이거는 당연히 고1 때 못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런 원탁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원순열의 문제입니다. 마주 본다는 건 원탁이라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의 전략을 자, 이해를 하시고 외우겠습니다. 다시 제가 하나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이거 맞나요? 이런 상태. 자, 여학생끼리 마주보게 해달라는 거야. 다시 여학생끼리 마주보게 해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전략 바로 들어갈게요. 자, 앞으로 이 마주보고 앉는 문제는요. 적으세요. 전략이 뭔지 알아?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봐봐. 제가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여학생이 여기에 있어요. 한 여학생이. 그 나머지 한 여학생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좀 정해지는 거 아세요? 무조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주 본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된 전략이에요. 다시 약간 무슨 느낌이야?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 자리는 어때요? 차동이잖아. 그래서 얘 전략은요. 자, 전략입니다. 여학생을 원래 2명이었잖아. 그냥 1명이라고 치고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요 5명만 배열하자는 거예요. 자, 이 5명 배열은 5팩 나누기 5 맞나요? 원탁이니까. 자, 왜 그렇다? 얘네들만 배열하면요. 나머지 한 여학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편에 한 가지로 고정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마주 본다는 전략을 이제 외우는 거야. 이제 화통을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이런 키워드별 전략을 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웃하지 마. 적어도 교대로 전부 다 키워드별 전략이 있단 말이야. 다시, 자, 마주보고의 전략은요, 한 명을 떼고 돌리시면 돼요. 왜? 그 나머지 한 명은 자리가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쟤만 결정된 나머지는 반대편이라서 그러니까 아예 한 명을 빼고 돌리시라는 거야. 자, 이게 전략입니다. 자, 밑에 문장 더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8번 문제.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신상 키워드야. 당연히 신상일 수밖에 없고요. 원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본다는 거는 고1 때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탁이라서 가능한 상황인데 이 친구의 전략이 뭐라고요? 한 명을 떼고 돌리시라는 거예요. 한 명을 떼고 나머지만 돌리시면 그 친구는 반대편에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굳이 말하면. 보통 우리가 여기 파트에서 한 가지란 말은 그냥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회원이 있는데 원탁이 안 칠 거야. 밑줄 긋고 원수열 문제구나. 보정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팩토리얼 쓰면 안 됩니다. 보정을 해야 돼. 그런데 자, 조건이 뭐라고? 회장 앞에 부회장인 거야. 그럼 자, 얘는요, 상규나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한번 식을 말해볼래? 이거라는 거예요. 잘하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자, 말로 설명이 가능한데 왜 3픽이에요? 한 명을 뗀 거예요. 여기 한 명 떼고 돌리자는 거야. 그러면 부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있을 거예요. 한 가지로.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건 거지. 곱하기 1. 요게 부회장 자리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세울 수 있겠어요. 마주 본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올 게 왔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정말 대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림 때문에 원순열의 원자가 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문제는 원탁이 맞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탁자 모양들이 어때요? 이거 탁자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쌤 이거 원순열 아니죠. 원이 아니래. 원순열의 원자는 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실제로 집에 있는 게 이런 탁자잖아요. 집 그 탁자입니다. 그리고 자, 문제 읽어보시면 뭐 하겠대요? 여기 오른쪽에 요 정사각형이래. 요 모양의 탁자에다가 8명 앉힐 거예요. 몇 가지냐라는 거예요. 몇 가지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 말 잘 이해해봐. 써보세요. 자, 이 말을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일단은 처음에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쓰는 친구들. 이게 실제로 교재에도 이렇게 공식처럼 써 있어요. 앞장에 가보시면 교재에도 막 이게 마치 공식처럼 써 있단 말이야. 그동안 이랬었잖아. 근데 이 문제 과연 저게 맞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아까 나누기 8을 왜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 자, 잘 들어. 지금이 제일 중요해. 자, 아까 나누기 8 이거 왜 했지, 여러분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 같아지는 경우수요. 돌렸을 때 같아지는 개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동안 원탁은요, 사람 수만큼 다 같아져요. 8명 중에 8번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탁자는요, 과연 8번 똑같을까요? 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느낌 받아가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첫 문제니까 적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제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 좋다. EFG H인가요? 자, 지금부터 한 칸씩 옆으로 돌려볼게요. 한 칸씩. 자, 예를 들어 여기서 한 칸 옆으로 돌리면 여기가 A로 바뀌고 A, B, C, D, E, F, G, H 맞나요? 자, 한 칸 돌린 거거든. 자, 질문. 이거 처음 거랑 똑같게 다르게. 이걸 과연 처음 거랑 똑같이 봐야 될까?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될까? 다르게요. 다르게 혹시 본다는 말 동의하세요? 힌트. 짝꿍을 봐, 짝꿍을. 처음에 A의 짝꿍 누구였어요? B. B였지. 근데 그 다음에 한 칸 옮겼을 때 A 짝꿍 누가 바뀌어? H. 여러분, 이거는 지금 처음 거랑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탁자가 원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게 되면 돌리는 족족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제가 한 칸 더 움직여 볼게요.
한 칸 더. 여기서 한 칸 더 움직이면 여기가 A로 바뀌고 자, 이렇게 바뀌겠지. 여러분 자, 한 칸 더 움직이면 얘는요. 처음이랑 얘는 어떻게 되겠죠? 이거는 같은 게 돼버려요. 이 말 이해돼요? 자, 이 그림은요. 결론적으로 돌릴 때마다 같아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어쩌면 언제? 하나 돌리면 바뀌어요. 짝꿍이 바뀌어요. 근데 한 번 더 돌리면 또 같아져요. 그럼 질문, 이 그림은 똑같은 게 몇 번 있을까요? 4번. 혹시 4번 똑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 느낌이 올 때가 올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게 처음에 자 A, B 한 번, 그 다음에 또 A, B가 생기는 게 여기잖아요. 2번, 그 다음에 언제? 여기에 A, B 하면 생기겠지. 3번,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번, 4번, 총 4개가 똑같다는 거야. 나누기 4를 합니다. 이런 식의 보정 게임. 이 그림은 나누기 4를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자, 다시. 이 그림은 나누기 4를 해야 되는 거야. 혹은 있잖아. 아마 밑에 있는 빈칸 문제는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자, 보세요. 빈칸 문제, 밑에 빈칸은요, 어떻게 또 이걸 쓰기도 하냐면, 너네 원래대로, 자, 원래대로 8분의 8팩 하시면, 이런 8분의 8팩 이거 7팩인 거 아시죠? 자, 어쩌면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8개를 한 번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풀 거면요, 여기다가 오히려 곱하기 좀 더 곱해줘야 되게 되는 거야. 혹시 여기는 곱하기 얼마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2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약간 원래 우리가 세야 되는 거에 2배만큼 적게 있어요. 여기서는 나누기 4를 하는데 이렇게 풀 친구를 이렇게 풀 친구는 오히려 곱하기 2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봐봐. 얘랑 얘의 차이점 아니고 사실 얘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좋아해요. 이게 내 설명과 맞거든. 근데 이렇게 풀 친구는 꼭 오히려 곱하기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너무 많이 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좀 그런 식의 차이점이야. 사람들이 처음 공부할 때 원순열은 원탑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분모 자리에 뭐를 나누는지 돌렸을 때 같아지는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정 게임입니다. 이 문제는요, 나누기 얼마 하냐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다들 잘했고, 그동안. 나중에는요, 저보다 훨씬 잘한다니까. 정말 농담을 나중에 한 5월쯤 되면요, 학생의 그 감이 있잖아. 저는 느낌을 강조하거든. 저 겹쳐지지 않는 수는 그럼 어떻게 보여요? 겹쳐지지 않는 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여기에 원순열 수랑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에서 말했지만 저는 2가지 풀이 중에서 첫 번째 풀이.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도와줄 친구. 이거 6명이면 6팩이잖아. 얘 나누기 얼마나 돼요? 3이에요. 3이란 말 동의하세요? 자, 얘는 왜 3이라고? 얘는 6명이라고 6번 같아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딱 3번. 그러니까 어차피 이 그림의 팁은요, 짝꿍을 봐야 돼요. 내 짝꿍이 한번 다시 올 때가 한번 같아지는 거야. 그럼 총 몇 번이야? 3번이잖아요. 얘는 3번 같아지는 그림이라고 나누기 3을 한다는 거야. 다시 그냥 원탁에서는 6명이면 6번이야. 근데 이제 원탁이 아닌데. 이제 그림마다 보정하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12번. 뭐, 이런 탁자도 있겠죠. 엄청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탁자. 자, 얘는요. 자, 보정하기 게임 하는 중입니다. 얘는 이녀가 8팩에다가 몇 번 같아질까? 2번. 딱 2번 같아져요. 예를 들어 여기에 A가 있잖아요. A가 여기에 오는 경우 딱 2번. 말고는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 나는 2. 보정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통은 보정이란 말을 제가 되게 즐겨 쓰는데 보정을 잘해야 돼요.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의 보정. 자, 밑에 13번. 야, 이런 탁자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볼까요? 보통 이 문제 있잖아. 제 그동안 경험상 이 정도 풀고 왔으면 여기서 한 반에 한 한두 명 맞추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맞추더라고요. 이 그림
나누기 얼마일까요? 6? 6이란 말은 6은 일단 아니겠죠. 6번 3? 방금 유력이 말했나? 1이에요 1. 여러분 이 말 이해돼요? 얘 있잖아 같아질 수 있나요? 이 그림 이런데 돌려도 절대로 안 같아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같은 게 그냥 한 번밖에 없다. 사실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돌려도 똑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안 똑같죠. 예를 들어 자 A가 여기다 치면 A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랑 지금 다 달라요. 이 그림 자체가 대칭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칭이 있어야 뭐 같아지는 게 있을까? 대칭이 애초에 아닌데. 지금 이 문제는 뭐다? 저 보세요. 사실상 6팩이지. 이거 원탁이지만 그냥 일렬로랑 다를 게 없어요. 일렬로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원탁이지만 그냥 일렬로 문제로 보인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순열을 좀 더 깊이 이해하세요. 원순열이 이런 보정하는 게임이야. 아시겠죠? 다음 자가 뭐 대충 이런 거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색칠하기 문제예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복습할 때 색칠하기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자, 이 그림에는요, 고1 때랑 달라진 조건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문장? 자, 위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고1 때랑 달라진 게 하나 추가되는 멘트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다가 영역에는 한 가지만 칠할 겁니다. 뭐 절반은 빨간, 노란 이런 거 안 돼요. 하나씩만 칠할 건데 밑줄 그어봐. 이 문장 딱 티를 내고 있죠. 이거 뭐처럼 풀란 얘기야?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한 개로 본다. 이게 뭐처럼 풀란 얘기예요? 원순열처럼 풀란 얘기예요. 이제 저런 문장들이 나오면 원순열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다시 이건 현재 원순열로 풀라고 그냥 힌트를 팍 줘버린 거야. 고1 때는 절반 안 나왔거든요. 이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1 때랑은 조금 다른 국룰이야. 보통 여기 파트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한 개로 본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여기 4개의 영역에다가 4개의 색을 모두 칠하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 얘 정답 뭘까요? 얘도 사실상 4팩 나누기 얼마? 여러분 자 얘는요 돌리면 몇 번 같아지게? 이거는 또 4번이에요. 돌리는 조금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탁은 아니지만 정사각형 모양이라 얘도 사실은 큰 변수가 없다는 거야. 얘가 변수가 있을 때는요 앞장처럼 직사각형 그런 모양들만 변수가 생겨요. 보통 이런 애들은 변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누기 4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순열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파트야. 나누기 얼마 하냐는 거예요. 보정을 해야 돼. 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밑에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15번도 뭐 그림만 이렇지? 그럼 얘도 그냥 라이브를 해볼까? 자, 15번은요. 혹시 수빈아 이거 6팩 나누기 얼마일 것 같아요? 얘는 6이에요. 6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에 변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원순열이에요. 사실 이 책 기준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딱 3페이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파트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보시면 오른쪽 가볼까? 자, 17번. 자, 이번에도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풀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단 조금 달라진 국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는 약간 그 또 고1 스타일도 살짝 가미할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는. 자, 46분. 뭐 이 정도면 돼? 정리하면 원순열은 그냥 팩토리얼에다가 순열에다가 나누기 보정하는 게임이야. 돌릴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돌렸을 때 같아지는 걸 한 개로 보셔야 돼요. 그게 원순열이야. 쉽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자, 읽어보시면 5개의 영역이 있는데 5개를 다 칠할 겁니다. 그리고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걸 한 개로 볼 거예요. 자, 우리 고1 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봐서 알잖아. 자, 이 문제는요. 혹시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는요, 이제 첫 번째. 어디를 좀 하나 칠하고 싶어, 먼저. 어디를 칠할까? 가운데요. 이 가운데를 먼저 칠하고 시작할게요. 그 가운데는 원수율이 아니야. 이 양 사이드만 돌릴 수가 있단 말이야. 다시. 자, 가운데 칠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이거가 5가지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5가지는요, 의미가 뭐라고? 가운데를 칠한 겁니다. 뭐 하나 칠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양 사이드를 칠할 때 여기는 이게 뭐 해줘야 돼요? 4분의 3. 여기가 이제 원순열 보정을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따로 칠해주고 사이드만 원순열 문제인 거야. 약간 요거는 고일 스타일이거든. 어디 하나 칠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파트 봐봐. 이런 거 다 설명이 있다니까. 이거 왜 쓴 건지. 가운데 칠해주고요. 양쪽에 원순열 보정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면 확통은 쉬워. 끝날 때까지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풀이도 간단하죠. 뭐 예를 들어 18번 문제. 요것도 하면 여러분들이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일단 이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원순열 문제인 거 확정 났으니까 항상 원순열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정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나는 또 그런 거 있잖아. 하다 보면 그냥 원순열 파트 문제가 보여. 맨날 그 그림 나오거든요. 제가 원탁 나오고. 원순열이야. 그런 거 잘하시면 돼요. 그런 거. 자, 이 문제, 자, 여러분들, 얘도 역시 능력아. 일단 얘 정답 어떻게 쓸까요? 한번 식을 써볼래? 6분의 7패. 여러분, 자, 얘 지금 내가 맞춰볼까? 이렇게 썼는데, 이거 약간,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정답은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위에서 말한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일단 먼저 가운데를 먼저 칠해줘야 돼. 가운데가 지금 약간 쟤는 여러분 이 말 이게 가운데가 지금 현재 원순열에서 쟤는 돌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야. 자, 가운데 칠하는 게 몇 가지? 7가지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6군데가 원순열이 들어갈 자리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윤혁이가 푼 것도 이렇게랑 똑같이 나오겠네 정답은. 근데 이게 더 맞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너가 쓴 그 풀이는 정답은 똑같은데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7팩 나누기 6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얘는 지금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 19번도 보면 할 수 있겠죠? 그 비슷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를 눈에 익히세요. 이번엔 정사각 풀인데 5가지 색을 모든 면에 칠할 겁니다. 몇 가지예요? 색칠하기 원순열 버전입니다. 고1 때랑 비교해 보시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체크하면 돼요. 자, 얘 성준아, 얘들 정답 뭐라고 쓸까? 한번 도와줄래? 5 곱하기 4분의 4. 아이, 잘하네. 자, 5 곱하기 여기가 여러분들 5가지죠. 이번에 밑면으로 칠하자는 거야. 칠하시고 곱하기 자, 옆면이 이제 원수열이에요. 옆면이 여기. 옆에는 다 돌리는 쪽 다 같아요. 옆면이. 그래서 4분의 4팩이겠지. 그러니까 4가지입니다. 돌리는 쪽 다 똑같다는 거야. 이번에는 변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문제들. 자, 좀 넘겨보시면 이제 책 받은 친구들은 다른 책 가볼게. 여기 이제 책 안 받은 친구들은 뭐 아마 바로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다른 책에도 요 원수열 관련 문제가 쭉 나오는데 사실 요 책과 별 다를 건 없거든요. 자, 한번 잠깐 구경하고 올게요. 7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원순열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원형으로 그러니까 회전 가능한 상황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밑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6번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풀 줄 아시니. 자, 요거 다른 책 왔습니다. 서준이도. 그 페이지는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자, 6번 문제 해봐. 자, 오늘은 처음 보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했으면 뭐 이런 유형 본 적은 있거든요. 자, 순열과 조합을 도구처럼 쓸 줄 알아야 돼. 순열과 조합을. 그러니까 고1 때 배운 거 당연히 나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자, 이번 문제는요, 동현아. 일단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줘야 돼? 모시사.
오, 맞아요. 자, 뽑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이번 문제는 5명을 다 돌리는 게 아니라 4명을 뽑아서 돌릴 거예요. 그게 조합이죠. 5C4. 그 다음에 자, 곱하기. 자, 이번에 4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니까 요게 오늘 배운 원순열이죠. 원탁이니까 나누기 4입니다. 변수 없이. 그러니까 보통 원탁 혹은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좀 대칭이다. 그런 변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뭐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은 변수가 생겨요. 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가보시면 아까 저희 9번, 10번에 이론 문제 풀어봤잖아. 우리 자, 고1 복습할 때 이론 문제에 항상 쌍둥이 문제 뭐가 나와? 12번 문제. 항상 이웃의 쌍둥이 문제 뭐 나오세요? 자, 이웃하지마. 여러분 본 적 있나? 자, 이웃하지마. 다들 전략 아시죠? 네. 자, 지환님, 이웃하지마 전략이 뭔지 아세요? 누가 뭐 이웃하지 말래. 기본 전략이 뭐였지? 빼놓고 나머지를 배열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빼놓은 친구들을 사이사이에. 자, 방금 말씀인 전략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디서? 원탁에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나와요. 정말 그냥 배운 걸 쓰면 돼. 단지 이제 베이스가 원탁에서요. 여러분들이 너네가 아는 전략을 시시때때로 적재 쓸 줄 아냐 그 게임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 건 없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여기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마 문제예요. 자, 우리 전략 알고 있잖아. 자, 그 전략을 한번 써보자는 거야. 자, 어디에다가? 원탁에다가.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웃하지 마 문제는요. 이 남학생 먼저 빼놓죠. 잠깐 나가 있을래? 그리고 자, 나머지 여학생들을 배열하는데 자, 이 경우에 이제 원탁이 배열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림으로 묘사해줘. 이 경우에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4팩이 아니라 뭐라고 보정해줘야 돼? 4팩 나누기 얼마? 4. 그러니까 이 보정만 해주라는 거야. 원탁에 배열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배운 대로 어디에다가? 여기 보시면 사이사이 보여? 자, 이게 원탁이라 자, 보시는 것처럼 사이사이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예요. 사이사이에다가 어떻게? 자, 곱하기 4P2라고 쓰면 되겠죠. 자, 사이사이에다가 배열해줘라. 그게 순열이잖아요. 자, 이게 정답이라고요. 자, 저랑 비교해봐.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웃하지 마 전략을 쓴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여학생들 배열할 타이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4분의 4패 일단은 원순열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질문이 원래 많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원순열 보정을 했지. 혹시 여기는 지금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저 사이에 네 군데가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우리가 여학생들을 자 여기까지 썼단 말은요 여학생이 먼저 안 친 거지. 잘 봐 여러분들 봐봐. 여학생들 이름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줘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학생을 안 치고 나면 거예요. 이제 남학생들을 안 칠 때는요 더 이상 이게 원탁이지만 혹시 원순열이 아닌 거 아세요? 다시 지금 봐봐. 저보세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야. 너네가 이제 이런 거를 왜 그런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 자, 다시 여학생들 앉힐 때는 원순열이었거든. 왜 4명 앉을 때는 자기들밖에 없잖아. 원탁이니까. 나누기 4. 근데 남학생들이 들어갈 때는 왜 그냥 순열이냐면 예를 들어 남학생이 자, 여기 A, B라고 칠게요. 이제 얘네들은요 돌려도 자 우리가 나누기 얼마를 한다는 거는 돌리면 같을 때지. 잘 들어. 지금 봐. 근데 얘 있잖아. 자, 여기 A, B예요. 이거랑 여기 A, B랑 한 바퀴 돌린 거야. 앞으로.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말 이해돼? 만약 남학생도 돌렸는데 이게 같아지면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요. 원탁이니까. 그런데 봐봐. 지금 요 A, B랑 자 색깔이 좀 헷갈리니?
자, 제가 옆으로 한 바퀴 돌린 요 AB라 이거 지금 처음과 똑같냐고요. 똑같이 달라요. 몰라요. 다른 거 아세요? 뭐가 다르지? 옆에 여자애 짝꿍이 달라, 짝꿍이. 여자분들이 고정이 되고 나면요. 돌리는 족족 짝꿍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사실상 남학생들은 이게 원탁이지만 원순열이 아니야. 얘는 순열이에요, 여기 자리. 여기 여학생만 원순열 자리고 여학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남학생은 그냥 순열이 돼버려요. 돌려도 다 다르거든요, 이제부터는. 여학생들이 다른 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쓸 때 그냥 순열로 쓰는 거야, 4P.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이웃하지만 원순열 버전이에요.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13번 문제. 또 뭐 그런 내용이에요. 13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웃하지 마 원순열 버전입니다. 음. 13번.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1시간인데 저도 처음이라 지금 좀 시간이 감이 안 왔는데 해보니까 딱 이제 거의 1시간 됐거든요. 그냥 오늘 뒤에 유형 문제는 뭐 먼저 풀어볼지만 풀어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유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하는 거라고 오늘은 계산 정도만 한번 드려볼 테니까 혹시 고1 거 복습이 안 된 친구는 그래서 복습하라는 거야. 뭐 이웃 또 나와 여기에 이웃도 똑같이 나와 뒤에 교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은 그대로 쓴단 말이지. 대신에 이제 그 장소가 바뀌어요. 그냥 일렬로가 아니라 뭐 원탁에다가 뭐 다음 시간에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뭔가 장소만 바뀌는 거야. 전략은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걸. 자, 이 문제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반 3명, 2반 5명은 원탁 안 칠 건데 1반 학생들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예요. 자,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라고요?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 1반 빼놓으시고요. 여기 있는 2반부터 한번 원탁에 안 칠 건데 자, 2반을 원탁에 안 치는 게 윤여가 몇 가지라고요? 자, 2반을 원탁에 안 치는 게 몇 가지? 5가지가 아니라 5팩 나누기 5가지죠. 원순열 고정하셔야죠. 5팩 나누기요. 그리고 곱하기 자, 이웃하지마의 전략이 뭐라고? 여기 사이사이에 넣는 거 아니에요? 사이사이가 5군데니까 수빈아 이거 뭐 쓰면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순열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다가 3군데 넣어주라는 거야. 배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고정 안 한다고? 여기는 원순열인데 여기는 더 이상 원순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원순열을 항상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게 생길 때가 원순열 문제야. 자, 다시 2반 애들이 앉고 나서부터는 1반이 앉을 때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2반 애들이 구분을 해줘요. 2반 애들이 구분을 해준다는 거야. 즉 돌려도 다른 게 돼요. 그냥 순열 문제. 이런 식으로. 자, 흐름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장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다음 장 혹시 아까 이런 탁자 모양들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17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정말 농담 아니라 풀이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알면 쭉쭉쭉쭉 풀려요. 그냥 뭐 진짜 놀랍게도. 근데 모르면 모르채야 돼.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모르면 그냥 뭐 맞으시면 되고 알면 이거 뭐 아는 건데 오케이 촥 갑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말했죠. 뭐 그 느낌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게 몇 개인지를 빠르게 상상을 하든 알아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 있잖아. 일단은요 분자는 다들 예상대로 4팩입니다. 현재 사람 수가 4명인데 자리가 4개거든요. 뽑기 같은 거 없습니다. 나누기 상균아. 이 형식 나누기 얼마일까요? 즉 돌렸을 때 몇 번 같아질까요? 4. 여러분 이거 살까요? 다른 의견. 야, 근데
4차분의 이게 2인가 아세요? 이거 4라고 한 친구는요. 이게 4이려면 정사각형 모양 탁자여야 돼요. 그럼 다 뒤에 있잖아. A가 여기 있는 거랑 윤혁아 A가 여기 있는 게 똑같을까요? 아니요. 지금 뭘로 구분돼? 뭐가요? 이것도 다른 거라며. 네. 뭘로 구분되냐고. 변이. 지금 탁자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다르잖아. 이거 다른 탁자예요. 그럼 딱 몇 번? 딱 2번 갔다는 거야. A가 반대편에서 나는 2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탁자 문제는 유명한 시험 문제야. 여러분들. 뭐 이런 고정하는 게임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금방만 돼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요. 딱 바로 보이는데? 얘 자. 그래 형님. 얘 나누기 얼마? 2. 인가 아니겠어? 밑에 거. 나는 2. 자, 쉬워 생각보다. 이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순열이 그런 겁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2교시에는 요거 그냥 뭐 지금 풀어보시던가. 일단 뒤에는 제가 숙제로 안 드리긴 할 건데 혹시 다 풀고 시간 남으시면 요 다음 장이 유형 문제인데 사실 다를 건 없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을 못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미적분도 잠깐 쉬었다가 여기 승아랑은 한 5분 뒤에 미적분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영상 좀 끄고 뭐 이 정도